자, 조선 성종 업적 볼게요. 배경지식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리틀 세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종은 다방면에 다양한 공부를 좋아했고 성종은 오로지 유교에 심취해서 유교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고려 성종도 마찬가지고 유교 정치를 펼쳐요. 그래서 성종하면 유교에 심취한 선비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조거든요. 그래서 세조 업적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세조 업적을 계승한 것도 있고 세조 업적에 역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조 업적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 고려 성종과 마찬가지로 일을성이에요. 성이. 그래서 집대성의 왕이다. 어떤 제도를 집대성하고 완성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국대전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고요. 책들도 보면 역사서를 집대성해서 새롭게 집대성한 게 동국통감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서전, 저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종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보면 세조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의경세자와 예종이 있었는데 의경세자가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됐는데 예종이 19살에 왕이 됐는데 예종도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둘 다 이 세조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키면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러더니 말년에 벌을 받는다. 그래서 본인은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아들들 어린 나이에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종이 죽으니까 예종의 아들은 또 너무 어린 거야. 제한대군은. 그래서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여기 월산대군과 자유상군이 있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장자인 월산대군이 왕을 해야 되는데 차남 이 자유상군의 장인어른이 한명회였어요. 그러니까 한명회의 끝발이 있으니까 차남인 자유상군이 성종이 돼서 왕이 됩니다. 성종이 장인어른 덕에 왕이 됐어요. 이 훈구파의 간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어렸을 땐 그냥 간섭 받았다가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이 성종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어떤 훈구파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림을 새롭게 등용을 하면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정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종 업적, 유교 정치부터 보면 고려 성종도 마찬가지로 유교 정치를 펼쳤죠.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를 합니다. 홍문관이 어떤 기능이 있냐? 일단 대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간이라는 것은 이 3사, 조선 3사 하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가 탄핵과 간쟁의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 탄핵과 간쟁의 기능을 이용해서 홍구파의 힘을 약화시킨 거예요. 저건 문제다, 저건 문제다 이러면서 그 당시 힘이 굉장히 셌던 홍구파의 힘을 약화시킨 거고요. 또 홍문관의 또 하나의 기능은 학문 연구 및 왕의 자문 역할을 한 거예요. 학술기관의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홍문관이라는 특징은 대간의 기능, 정치적인 기능도 있고 학술 연구하는 기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술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에겐 선망의 자리였다. 왜? 왕과 자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홍문관을 옥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옥처럼 귀한 곳이다. 이렇게 홍문관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성종이 홍문관을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성종은 공부 굉장히 좋아하는 리틀 세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문기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세종이 만들었던 지편전 이걸 부활시키면은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인데 세조가 사육신을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 막 죽였잖아요. 단종편에 서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편전 학자들 죽인 게 막 부각될까봐 지편전을 부활시키지 못하고 새롭게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대간의 기능, 정치적인 기능도 같이 포함시켰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경연을 부활시키고 강화시켰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왕들이 다 경연을 부활시키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존경각을 건립을 해요. 존경각이 뭐냐? 존경이 존이 보존하다 할 때 존이에요. 보존한다. 뭐를? 경이 경서예요. 그러니까 경서를 보존하는 곳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도서관이죠. 그리고 고려 성종도 비슷하게 도서관을 설치했어요. 비서성과 수서성. 그러니까 개경과 서경에 비서성과 수서성이라는 도서관을 설치를 했고 조선 성종도 존경각이라는 성균관에 도서관을 건립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살인파의 영수였던 김종직을 정계로 불러드립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뒤로 가면 중종 때도 살인을 등용하는데 그때 등용된 사람은 조광조고 최초로 살인인데 등용된 사람은 김종직. 이 사람은 성종 때 이제 등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살인인 김종직은 이조전랑과 3사의 언관직 자리를 차지하면서 훈구파를 견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성종의 장인어른이 한명회라고 그랬죠. 훈구파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훈구파의 권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하면서 살인파 영수였던 김종직을 이제 정계로 불러들였다. 자, 성종 때 불러들인 사람이 김종직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종직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종일직진이다. 그러니까 성종이 살인을 처음 등용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훈구파가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훈구파에 흔들리지 않을 고든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고든 인물.
근데 김종직 이름을 딱 드니까 이 사람은 종일직진이야. 종일직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아, 종일직진을 외친다고?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김종직을 성종이 등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종은 세조가 폐지했던 유향소를 다시 부활시켜요. 세조는 유향소가 지방에서 양반들이 뭐 무슨 꿍꿍이를 할지 모르고 이시에나니 유향소를 중심으로 발발하니까 유향소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성종은 유교 정치를 실시하니까 이 유향소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살인 김종직을 등용했고, 김종직은 당연히 살인 세력의 기반이잖아요, 유향소가. 그래서 유향소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유향소가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종은 도첩제를 폐지해요. 도첩제는 관청에서 발행한 출가 공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승려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면 조선 태조 이성계는 도첩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도첩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도첩제가 있어야지만 승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는 승려 수를 줄이기 위해서 도첩제를 실시를 했고, 이 도첩제 폐지는 뭐냐면은 아예 승려가 생기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억불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첩제를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승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종은 유교 정치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굉장히 이제 좀 깔아뭉개는 정책을 많이 썼겠죠. 그러면서 도첩제를 폐지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해서 보면 고려 성종도 유교 정치를 실시했고 불교 축소 정책을 굉장히 많이 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연등기 8권에 폐지하고 이런 식의 억불책을 고려 성종도 펼쳤다. 성종은 강경도감을 폐지를 해요. 강경도감은 불경 번역하는 불경을 간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세조가 말년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불교에 귀의하면서 강경도감, 굉장히 강경한 세조가 강경도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종은 유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불체계 하나로서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강경도감을 폐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금지법을 법제화했어요. 자, 제가금지를 법제한 사람은 성종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금지를 법으로 그냥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제가 못하도록. 자, 성종은 유교에 완전 심취한 선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 선비, 성종 입장에서 여자가 2번 결혼하는 게 제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2번을 해 여자가 절대 용납 못해. 이러면서 제가금지를 법제화했다. 그래서 아, 유교에 심취했던 성종,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자, 태종 때는 삼가녀 자손에게 과거 시험을 못 치게 하는 어떤 이런 불이익을 줬어요. 태종도 제가녀 자손에게 어떤 페널티를 줬는데, 이 제가녀에 대해서 아예 제가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한 사람은 성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안동권씨 권합 성화보라는 족보가 있는데 이게 발행된 게 성종 때예요. 그래서 성종 때 안동권씨 성화보라는 게 간행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안동권씨의 성화보, 여기서 성에서 성화보는 성종 때다. 이런 식으로 안동권 씨의 성화보는 성종 때다. 성종은 유교 선비 연상하시고 선비들이 족보 굉장히 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 성종 때 가장 오래된 족보 안동권 씨 성화보라는 게 나오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안동권 씨 성화보가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오래된 족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이 안동권 씨 집안이 족보 관리에 굉장히 막 극성을 떨었어요.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이 족보 관리에 성화를 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된 족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동권 씨 성화보에서 성화를 떨어서 굉장히 극성을 부려서 가장 오래된 족보로 남을 수가 있었고, 성화를 떨었다는 거에서 아, 성종 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자, 이 족보가 있던 조선 성종은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고려처럼 이 족보에서는 남녀 차별도 없고 제사도 딸을 돌아가면서 지내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조선 전기까지는 어떤 유교가 가진 어떤 남녀 차별이나 이런 정치는 사림이 득세하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나오는 거고,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의 정신이 내려와서 남녀 간의 차별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종 때 있었던 안동거시 성화보에도 굉장히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족보하면은 남녀 차별 막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외손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남녀 차별이 별로 없더라.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실시돼요. 자, 관리들이 실시하던 수조권을 국가가 대행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했다.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하고 관에서 그 수조권을 거둔 거를 지급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해서, 직전법이 뭐예요? 직이 있는 사람에게만 땅을 줬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현직 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이제 직을 떠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니까.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한몫 챙기려고 수조권을 굉장히 과다하게 행사를 해요. 수조권을 마구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보니까 아, 이게 현직 관리에게만 땅 주니까 현직 관리가 너무 무리해서 막 수조권을 행사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야겠다. 그러면서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해가지고 관에서 그 수조권을 행사해서 거둔 쌀이나 이런 거를 관리들한테 지급해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성종 때. 자, 성종 때는 국가 주도의 사창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창제는 말 그대로 사창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창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는 폐지를 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세종이랑 비교를 하면 성종이 리틀 세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종이 사창제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성종 때는 폐지가 되더라. 또 이걸 외우기 위해서 좀 도발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할게요. 사창제에서 우리가 뭐 사창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랑여가 있는 사창가. 그래서 사창가를 연상을 할게요. 사창제에서 사창가. 사창가를 연상을 하면 이건 이제 돈 주고 어떤 성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교 선비 성종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사창가 이건 용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종이 사창?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사창제를 폐지했다. 이 유교 윤리에 심취한 이 성종이 사창가 연상하면서 사창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종의 연도는 1494년까지 왕을 했어요. 끝에 세 개 사구사 이거 외워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구사구 이렇게 외울게요. 사구사구가 뭐냐? 성종의 최대 업적은 서적을 집대성한 거예요.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등 굉장히 다양한 서적들을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적들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책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종이.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성종은 책을 좋아해서 보는 즉시 무조건 사고 책만 보이면 다 사고 다 샀다. 그래서 성종은 책을 사고 하면서 계속 샀다. 그래서 사고 연상하시면 돼요. 자, 성종 업적 정리해 볼게요. 유교 정치 관련해서는 자, 유교 선비 연상을 하시면은 홍문관을 설치했어요. 리틀 세종이라고 했죠, 성종은. 그래서 세종은 집현전을 만들었고 성종은 홍문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종과 마찬가지로 경연을 부활시켰다. 공부 좋아하는 왕들이니까 당연히 경연 부활시켰겠죠. 그리고 존경각을 건립을 해요. 존경각은 보존한다, 경전을. 그래서 도서관을 뜻하는 거고요. 고려 성종도 비서성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듯이 조선 성종도 존경각을 건립을 했다. 그리고 안동권씨 성화보라는 가장 오래된 족보가 발행된 게 성종 때다. 그래서 성종 때 안동권씨 성화보가 만들어진 건 성종 때다. 성을 보고 성종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가장 오래된 족보가 되는 이유는 안동권씨들이 그냥 아주 족보 관리에 성화를 떨면서 족보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족보로 지금까지 남아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성종 때 사림을 등용했어요. 이 장인어른이 한 명회였고 장인어른 등살에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종이. 그러다 보니까 홍구파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이라는 사림을 등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교 정치를 편 왕이었기 때문에 억불책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는 도첩제를 실시해서 승려가 되려면 도첩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아예 성종 때는 도첩제 자체를 폐지를 해서 승려가 아예 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강력한 억불책이죠. 그리고 강경도감이라고 세조가 설치한 강경도감이라는 불교 경전을 발행하는 기관인데 이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세조 업적과 비교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국대전 처음 편찬 시작은 세조고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은 성종이더라. 그리고 강경도감을 폐지했는데 세조 때는 강경도감 설치했고 성종 때 강경도감을 폐지했다. 그리고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했더니 현직 관리들이 막 수조권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막 수탈하니까 안 되겠다. 수조권을 국가가 관에서 행사해야겠다. 그래서 관수관급제. 관에서 수조권을 행사해서 관에서 관리들에게 월급을 나눠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유향소 부활. 세조 때 이시해난을 계기로 유향소, 지방에서 양반들이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유향소를 폐지해버렸는데 다시 그거를 성종 때 부활시켰다. 왜? 김종직이 사림의 대두, 김정직이 유향소 부활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 선비 연상에서 외우실 수 있는 거는 제가 금지를 법제화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제가 금지. 아, 세상에 여자가 결혼 2번을 해? 꼬장꼬장한 선비 주관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금지를 법제화한 게 성종이더라. 그리고 사창제를 폐지했다. 세종 때 사창제를 실시를 했고 사창제에서 사창가를 제가 연상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선비, 유교 윤리 의식이 강한 선비 입장에서 사창제, 율락과 돈 내고 뭐 성관계를 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사창제를 폐지한 게 성종 때더라.